과자나 빵을 한동안 아예 안 먹고 잘 참다가 어느 날 한 번씩 못 참고 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입이 터져서 과자를 두세 봉지 그냥 먹어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포만감을 조절할 수 있다면 식욕을 조절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껌 씹기도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껌을 씹으면 간식을 9% 정도 덜 먹게 되고 껌을 씹을수록 포만감이 생긴다는 논문들도 있으니까 껌을 씹는 것이 다이어트가 된다는 말이 아예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말도 아닙니다. 껌을 계속 씹으면 턱에도 안 좋고 입과 위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속도 더부룩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껌을 씹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껌 씹는 원리를 이용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식사를 할 때 껌처럼 식감이 있어서 오랫동안 씹을 수 있고, 둘째로 거기에 더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면 포만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양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우엉, 호박, 당근, 시금치와 같은 음식들이 말씀드린 것에 해당이 됩니다. 또 우리가 갑자기 간식이나 야식이 땡길 때 견과류를 먹거나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껴서 식욕을 또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식감이 있는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좀 더 오래 씹어보자는 것입니다. 뭔가 껌을 씹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음식들을 추천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은 방법인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 신경생물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물리적 포만감을 담당하는 특정 뉴런을 밝혀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방법이 어떻게 포만감을 주게 되는지 뇌의 뉴런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화학적 신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의 영양분 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도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 정보를 혈관, 호르몬, 신경회로를 통해서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쥐의 12지장에 관을 삽입해서 지방을 넣어줬을 때와 생리식염수를 넣어줬을 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지방을 넣어준 쪽에서는 음식을 먹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생리식염수를 넣어준 쪽에서는 그대로 먹는 대로 잘 먹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장은 이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포만감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신호입니다.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나가면서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 물리적인 자극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 신호가 식욕을 억제하는 재밌는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80년 전에 한 생리학자가 개에게 위풍선을 삽입하고 풍선을 부풀려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위에서 풍선을 팽창시켰더니 목마른 상태에 있던 개가 물을 마시는 양이 무려 절반으로 줄은 것이었습니다. 쥐에게도 위에 풍선을 삽입해서 음식 먹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도 먹는 횟수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실험들에서 일관되게 위에서의 물리적 자극이 식욕을 억제해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물리적 포만감의 과학적인 메커니즘은 화학적 포만감에 비해서 밝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연구팀은 목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후뇌 부완핵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부완핵의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면 쥐가 물을 먹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쥐의 부완핵을 자극한 뒤에 먹이도 주어봤는데 부완핵을 자극한 뒤에 먹이를 주니까 쥐가 이 먹이를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혀와 식도에는 쇠막대로 눌러서 각각 물리적 자극을 주어 보았습니다. 위, 십이지장, 대장에는 풍선을 삽입해서 부풀리는 물리적 자극을 주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쇠막대로 혀와 식도를 눌렀을 때 부완핵의 뉴런이 활성화되었고, 위에 풍선을 넣었을 때 뉴런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십이지장과 대장에 풍선을 부풀렸을 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쥐의 부완핵 뉴런에 화학적으로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밥 먹는 양을 관찰해 보았더니 밥 먹는 양이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완핵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 식욕 억제 신호가 발생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행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왜 껌을 씹으면 왜 먹으려는 행동이 멈춰지게 되는지, 위에 풍선을 넣는 시술을 하면 왜 포만감을 느끼는지를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후내 부화맥 뉴런이 입 식도 위에서의 물리적 자극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서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씹으면서 입안의 물리적 자극과 위에서 음식이 자극을 주는 것, 또 위에 풍선이 자극을 주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화맥 뉴런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 식감이 있는 채소류와 견과류가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음식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땅콩, 버섯 무침과 들깨, 오이볶음과 같은 반찬을 먹는 것입니다. 또 양배추나 미니 양배추 같은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화맥 뉴런이 활성화되어서 식사 후에 무언가 먹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고픔의 유혹을 참기 어려울 때는 견과류를 먹거나 물을 마신 뒤에 잠시만 가만히 있어 봅니다. 부화맥의 뉴런을 활성화시키면서 포만감을 느껴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조금 더 쉽게 정리하자면 저작 운동과 위의 포만감을 유도 또 자극을 주는 음식들, 즉 대부분 씹는 식감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여러 가지 기전으로 포만감을 더 높여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